안녕하세요. 협찬하는 남자 몽태입니다. 네, 현재 100만 유튜버들의 뒷광고 폭로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협찬회사 대표로서 저의 관점을 담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애주가TV 참PD님의 여론을 살펴보면 참PD도 광고하면 돈이 도대체 얼마냐? 한 편당 1000만 원만 잡아도 수백 편인데 존경이라는 단어를 감히 내뱉어봅니다 라는 반응처럼 정의로운 참PD 파이팅! 이런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라이브 방송 이슈로 여론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포인트로 짧게 정리를 하면, 첫째, 라이브 방송 중 특정 유튜버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들의 뒷광고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둘째, 갑자기 도티님에게 소속 크리에이터 관리 책임을 물으며 투자받아 상장해서 회사 팔려고 하지 않았냐? 아니면 나를 고소해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 새벽 4시경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라며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라이브 영상이 삭제되고 다음날 사과글과 함께 폭로를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참PD님의 커뮤니티 댓글창을 그야말로 폭발하는데요. 나는 깨끗하게 1000만 원 벌 동안 남들은 깨끗한 척 5천만 원 버는 게 배 아파서래요 라든가, 그냥 남들 돈 버는 거 배 아픈 것 같음 실망했습니다 라는 반응. 또 솔직히 광고 안 받는 데가 어딨어, 다 광고로 돌아가는 사회인데, 이런 류의 의견들이 도배가 됩니다. 유튜브 업계를 클린하게 만드는 정의로운 유튜버 참PD에서 하루아침에 남들 돈 버는 거 배 아파서 저런다 라는 여론으로 바뀐 거죠. 여기서 제가 열받는 건 객관적인 내용은 쏙 빠지고 어제 방송에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된 영상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협찬회사 대표 관점에서 이 상황을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PD님의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0만 유튜버가 일주일 동안 짜장라면과 살치살, 치킨과 맥주, 도너츠와 음료로 3편의 영상을 올렸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유료 광고 표시를 필수로 하게 되면 구독자님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한 편 정도로만 광고를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유료 광고 표시를 아예 안 하거나 잘 보이게 숨기면 구독자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니까 식품회사 짜장라면, 프랜차이즈 치킨, 도너츠까지 모두 광고로 진행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만 유튜버가 매장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거나 특정 브랜드 제품을 쫙 시켜서 먹방을 촬영을 하게 되면 한 번 광고할 때 비용이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고 한 편당 1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가정할 경우 3편이면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한 달에 10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구독자님들은 광고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형님, 언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PD님은 리뷰한 제품들이 모두 완판돼서 광고 문의가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한 달에 광고를 한 개도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LED 모자 판매자님이 협찬을 의뢰했는데 받지 않는다며 직접 구매했다라는 내용의 댓글인데, 참PD님의 커뮤니티 가시면 이런 댓글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뒷광고를 받지 않았던 참PD님의 입장을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만약에 횡성한우 100% 전문점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옆 가게 횡성한우 전문점 중에 한 곳이 안성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서 팔았고, 또 다른 한 가게는 안성한우라고 원산지를 표시는 했는데 메뉴판 맨 끝이라서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안성한우도 툭불이라 똑같이 맛있지만 문제는 많은 고객이 횡성한우라고 인지하고 먹는 상황인 거죠. 그런 와중에 두 곳이 TV에도 나오고 손님이 줄을 서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러다 매스컴에 걸려서 우리 지역 전체가 속이는 걸로 오해받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상대적 박탈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어쨌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세상에 알렸는데, 문제는 다른 가게 사장님들의 사생활을 제가 술 먹고 건드린 거예요. 애들의 행실이 어쩌네, 그래서 이혼을 했네 이러면서요. 그런데 술 깨고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역 상권을 다 죽는다, 우리 모두 클린해지자 라고 외치던 처음에 저의 이야기했던 명분은 전혀 사라지고 배 아파서 저런다 라는 인식만 남게 된 거죠. 물론 이게 저만의 억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PD님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도티님이 참PD님께
비독점 계약을 통해 회사가 모르는 광고 영업을 한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부분의 문제냐라고 언급한 부분이 일반 사람은 모르는 MCN이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MCN이 계약을 할 때 독점과 비독점 크리에이터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독점의 경우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모든 광고와 협찬 권한이 소속사에 있어서 소속사를 통해서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비독점의 경우 쉽게 말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어떤 종류의 광고는 소속사 독점이지만 또 어떤 종류의 광고는 크리에이터 재량에 맡긴다 라는 건데요. MCN은 아이돌 기획사와 달리 창작자 한 명 한 명과 협업이라는 개념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케이스가 다른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 100만 유튜버가 진행한 광고가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광고가 비독점으로 유튜버 개인이 진행한 광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소속은 되어 있지만 광고 수익 전체를 본인이 100%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아는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일거수일투족을 케어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힘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MCN이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구독자들을 기만하고 돈벌이로만 생각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첫 번째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런 뒷광고 관련된 이슈는 10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까지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많았어요. 광고 비용도 적게는 10,000원에서 많아야 10만원, 20만원 정도 선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거들은 자신이 공인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고 우리도 그들에게 그러한 엄중한 잣대를 세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유튜브부터는 판이 완전히 달라요. 보통 사람인 유튜버가 TV에 나오기도 하고 또 채널을 수십만 명이 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소속사도 있고 광고 비용 단가도 수천만 원에 달하다 보니까 대중들은 공인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왜? TV랑 뉴스에 나오면 공인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 당시 블로거 분들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채널을 많은 사람이 볼 뿐이지 엄연히 나의 사적인 공간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370만 유튜버 햄진님의 게시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1. 갑자기 밀려드는 광고에 어쩔 줄 몰랐다. 2. 소속사가 생기고 유튜브 정책에 맞게 더보기 아래 표시를 했다. 3. 광고 콘텐츠를 많이 올리면 구독자들이 반감이 생길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포장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시청자 기만이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정위 정책에 따라 정확히 표시하겠다 인데요. 햄진님 뿐만 아니라 대다수 유튜버님들이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독자를 기만하기 위해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게 아니라 광고는 받고 싶은데 초심을 잃었다와 같은 여론 생성이 두려워 광고 영상도 아니고 본 콘텐츠도 아닌 모호한 영상을 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분들이 소속사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조회수로 인한 수익은 유튜브 본인이 많은 부분을 가져가지만 광고 수익의 경우 소속사와 5대5 혹은 6대4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바꿔 말하면 크리에이터의 광고 수익이 소속사의 주 수익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소속사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을 개인적으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과거 소속사와 방송국을 통해서만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기존의 미디어 시스템에서 비교적 단시간에 개인의 힘만으로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유튜브 시장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송 PPL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부각돼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유랑마켓, 쇼미더머니, 놀면 뭐하니처럼 PPL도 콘텐츠의 일부로 승화시키면서 시청자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크리에이터의 본 콘텐츠 속에서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며 구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MCN의 매니지먼트와 PPL 디렉터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